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내야 되는 그 금액이 자그마치 3억 7,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1,400을 뺀 그 돈이 내 돈이 될 거냐, 아니면 10억에서 3억 7천을 뺀 6억 3천이 내 돈이 될 거냐는 비과세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거죠. 네네. 적용받으면 네.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절대는 염지훈.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콕콕 찍어주는 세금학교 1타 강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10억에 산 집이 20억 원으로 2배가 올랐어요. 기분 좋으시죠? 근데 이걸 팔면 양도차익 10억, 그게 다 내 돈일까요? 아니요. 그럼 뭐에, 어디에 뺏기죠? 세금으로 뺏기죠. 그걸 양도세라고 하죠. 이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만약 2주택이라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비과세를 확실하게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피스텔이 있고 농가주택이 있는데 정말 비과세가 맞냐? 내가 진짜 1주택 맞는 거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비과세 요건을 다 풀어드릴 거고요. 더 대박인 건 이걸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써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손으로 계산했던 거랑 홈택스에서 딸깍 했던 거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책 2세도 완판됐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줄 정말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 내용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와 이 책을 같이 썼던 최승혁 세무사가 잠을 줄여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언제?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죠.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거주할 수 없다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되죠. 이게 한마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하나씩 제가 체크해 볼게요. 1세대, 내 세대원이 누군지 체크해야 되고요. 1주택, 나를 포함한 내 세대원이 1주택을 갖고 있어야 해요. 언제? 양도할 때. 그 이전에 팔아서 하나밖에 안 남게 됐다면 양도 시에는 1주택이죠. 그러니까 양도 직전에 우리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이상 보유 여부 뭘로 확인할까요?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 체크하고 내가 취득한 그 당시에 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었는지 체크를 하고 양도를 해야죠.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셨던 거 몇 개만 체크해 드릴게요. 내가 과연 1주택인지 그거 유념해서 체크해야죠. 내가 세대원 중에 나 또는 내 세대원이 오피스텔, 무슨 오피스텔?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주택수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다 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전체가 비과세죠. 그런데 옥탑방이 있다면 내용이 바뀌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9주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 농가주택 제가 얘기했었죠. 내가 1세대 1주택인지 알고 팔았는데 일정한 요건에서 포함되지 않는, 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그 주택이 아닌 농가주택이 있다면 이것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주택을 판다면 우리는 그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일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된다면 그때는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직접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1세대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1세대인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뜻하는 거니까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주민등록 주소만 같이 해놓으시고 따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뭘로 판단한다? 물론 실질로 판단하죠.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확실하면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부모님, 그 다음에 내 자식, 그리고 형제가 나랑 주소가 같이 돼 있다면 1세대예요. 그 구성원 중에 만약 집이 있으면 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질문 잘하셨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또 질문. 2년 거주는 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뭘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또한 이제 뭘로 체크해야 되냐 이제 이걸 물어보셨는데 이거죠. 취득 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세무서에서 체크하냐? 여러분도 똑같이 이걸로 체크하면 되죠. 주민등록 초본이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내가 거기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지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해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참고하지만 실질이 그렇지 않다면 실질과세를 적용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또 질문? 질문인데요. 네네. 그 조정 대상인지는 어디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진짜 빨리 몇 페이지인가 사줘. 나 이거 광고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이 책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답이 안 나오면 제 책을 찾아봅니다. 저희 책 265페이지에 보면 조정대상 지역 현황 확인 방법이라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서 통합검색창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녀가 네. 30살이 넘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해서 그걸 1세대로 봐야 하나요?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 지금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계속 같이 사는데 지금 30살이라고 할게요. 근데 28살 때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 거죠. 근데 30살이 넘었으니 같이 살지만 우리는 독립세대고 각각 1세대 1주택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들리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소를 같이 했잖아요. 제가 아까 주소를 같이 했는지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떼어보면 지금 엄마랑 나랑 같이 나와요.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어쩔 수 없이 엄마랑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후에 양도해야 확실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아까 네네. 1세대 1주택에서만 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조심해야 된다. 농가주택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말한 게 다가 아니죠.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 주택 말고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다면 그런데 이 분양권이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돼요. 따라서 내 세대원 중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똑똑하다. 야, 이거 다 외우고 있고. 이제 자, 질문 다 받았으니까요. 10억에 산 주택을 20억에 팔 경우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비과세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세액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10억 원에 산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20억이 돼서 그 집을 팔았을 때 그로 인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때와 비과세가 안 될 때 제가 세액 계산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빠르게 설명해 드리려고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가액은 20억이고요. 그때 그와 관련된 취득가액과 필요용비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은 10억이고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그중에 지금 4억이라고 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판사를 통해서 이 4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 4억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전체 양도차익 10억을 20억에서 12억을 뺀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곧 12억까지는 비과세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죠. 20억 전체 양도가액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지금 그게 얼마죠? 8억. 8억이죠. 그러면 20억 분의 8억은 결국 이게 40%죠.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10억 중에 40%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가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이 되고요. 지금 제가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를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근데 12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12억은 이게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비과세를 하긴 하되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이 빠졌는데 전체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한없이 비과세가 받을 수 있으니 세법에서는 12억까지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건 이렇게 일부 과세, 이렇게 법에 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4억까지 계산했죠.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했다면 1세대 1주택자 그들에게 혜택을 주죠. 왜? 내가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줘요. 그러면 3억 2천. 빼면 8천이고요. 1년에 한 번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은 다른 양도가 없었죠, 올해. 따라서 7,750만 원이 되고 세율은 24% 적용. 이 누진 공제라는 건 세율표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24%를 적용하고 576만 원을 빼면 1,284만 원.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기한 내에 신고를 다 마쳤어요. 비과세도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에 10%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내야죠.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하면 1,400만 원. 10억을 벌었는데 1,400, 12만 4천 원이면 괜찮죠. 그런데 이분에게 만약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이 어디에 있다? 경기도에 있는 기준시가 1억도 안 되는 거주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50만 원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볼게요.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양도차익 똑같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죠. 만약에 이분이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똑같아지죠. 10억으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러니까 80%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자죠. 근데 이분은 거주용 오피스텔이 또 하나의 주택수에 산정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고 1세대 2주택자는 1년에 몇 프로? 2%. 10년이니까 몇 프로? 2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그마치 양도소득 금액이 10배, 8억이 되는 거죠. 기본공제는 똑같아요. 그리고 세율이 올라가죠. 5억부터 10억까지는 세율이 42% 적용되고 누진공제 3,594만 원 세율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산출세액이 거진 3억이 되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이 있다는 걸 깜빡한 거죠. 그랬을 때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이렇게 세무서에서 고지한다면 그땐 과소신고가산세 2억 9,900에서 1,200을 뺀 2억 8천에 10% 2,800만 원이 신고 불성시 가산세로 나오며 1년에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산되면 3억 5천이에요. 이거에 따른 지방소득세 3,500, 합의 3억 8,500인데 이분은 얼마를 냈죠? 1,400을 냈죠. 그래서 추가로 내야 되는 그 금액이 자그마치 3억 7,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1,400을 뺀 그 돈이 내 돈이 될 거냐, 아니면 10억에서 3억 7천을 뺀 6억 3천이 내 돈이 될 거냐는 비과세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 이 오피스텔을 먼저 팔았다면 이 돈을 벌 수 있었겠죠. 따라서 양도 전후에 반드시 세무사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중요한 결정 내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계산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홈택스에서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비과세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생각하는 비과세 요건 그게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비과세로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하는 것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얼마예요? 뭐가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하는 거. 그거 누구나 공짜입니다. 그러나 로그인은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네. 적용받으면 네.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얘기하면서 12억 얘기를 안 했는데 바로 이거죠. 이게 만약에 10억이 된다면 10-12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액 비과세가 되는데 이 금액이 12억을 초과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양도가액이 12억이 넘으면 세금이 나오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유리하고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확 주니까 그리 많은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게 궁금하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면 홈택스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셔라. 우리 최 세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무사를 이길 수 없죠. 기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옳아야만 계산이 정확할 수 있고요. 주변 세무사님들과 반드시 상의한 후에 신고하는 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방금 염지훈 세무사님 계산한 거 잘 보셨나요? 저는 홈택스를 통해서 똑같은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전에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모의 계산해서
비과세 기본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이 요건에 해당돼서 얘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비과세 대상이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면 넘어가서 일반적인 취득 아파트로 가정을 하고요. 2024년에 제가 양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취득일은 2017년 10월 1일로 가정을 하고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부득이한 사유 없음,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없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음, 그 다음에 계약금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 저는 아니요 하고 다음을 누를게요. 이렇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사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모의 계산에서 자동 계산을 클릭을 하시고요.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누르시고 양도일자 2024년 오늘 날짜로 하고요. 저는 10년 전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14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고 양도 물건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10억 원 넣어주시고요. 이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다 포함해서 지금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기본공제 250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 상속받은 자산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아까 요건 체크해서 비과세 대상인 거를 확인하고 왔으니까 얘를 눌러주시고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기 확인하시면 아까 염지은 세무사님께서 계산을 하셨던 대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4억 원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눌러주세요.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도 10년 거주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80%가 적용이 되는 거고 공제액도 3억 2천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금액이죠. 산출세액이 1284만 원 염지은 세무사님이 잘 계산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얼마의 세액이 나오는지 한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과 모의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저도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홈택스가 잘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꼭 2번, 3번 보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받는 게 아니에요. 2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세금학교 6탄으로 준비하겠습니다.